네, 이번에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시장 전략을 좀 알아보는 시간 코너고요. 센터장에게 듣는답니다. 글자 그대로. 강대강의 전략이 아니라 상황이죠. 네, 그것을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증시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신고점으로 넘어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좀 심드렁한 그 매매 동향이고,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부터 그 아주 큰 이슈가 두 개가 부딪힌 거죠. 3월 달부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코로나라는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 아주 강하게 악재를 방영했고,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강하게 각국, 미국 포함해서 이제 부양 정책을, 온갖 부양 정책을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강이 붙었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을 일단 한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에서 한 6월 초까지가 그런 전국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것이 이제 강대강의 대치가 단기에 끝날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펀더멘털을 좀 본 거죠. 펀더멘털을 봤을 때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 들더라도 과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이냐, 아니면 옛날 패턴으로 전통적인 사이클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좀 쏠림이 되는 건데, 일단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쏠림은 좀 더 편한 주식으로 일단은 크게 쏠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오니까 다시 한번 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강이라는 개념은 강한 재료가 두 개,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 네네. 악재가 먼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호재를 푸는 재정부양책 정책들. 반작용이죠. 네. 그것이 이제 장대장이라는 개념은 길어진다는 의미. 네네, 그렇습니다. 한두 분기가 아니고 그렇죠. 1, 2년 또는 2, 3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또 장기간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지금 이미 그런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IT 섹터 주가들의 이제 이 현상들이 약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이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일단 한국과 미국하고 IT가 같이 동반 상승했다고 할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한국의 IT 하드웨어는 예외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하드웨어는 예외고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른바 언택트 인터넷 개념이죠. 네.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애플이 약간 거기 들어가지만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란 식으로 이제 언택트 소프트웨어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물론 하드웨어도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가 더 좋아서 이른바 IT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개념, 언택 디맨드 이런 주식이 많이 올랐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5대 대기업이 IT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엄청 올랐고요. 삼성 하이닉스나 같은 우리 하드웨어는 조금 주춤을 하고 우리나라도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워낙 앞섰기 때문에 좀 패턴은 비슷하지만 한국의 대형주는 IT 하드웨어는 이제 예외적인 그런 패턴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도 그래서 이제 팡이라는 개념 뭐 매번 반복적이지만 마가라는 개념도 있고 뭐 어떨까요? IT주의 강세가 미국 주식 투자자들한테 꼭 즐겁지만은 않은 현상인가요? 이게? 일단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한 20% 정도가 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마가 이런 계통이란 말이에요. 네. 탑 5까지가 그렇고 6위인가 7위가 아마 존슨앤존스 바이오일 거예요. 한국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하면 한 3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까 PER이 아니고 PSR, Sales Volume으로 좀 접근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데 PER 40, 50배가 아니고 PSR 40, 50배를 얘기하고 있으니 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안 가는 게 아닌데 여기 중요한 것이 코로나가 잠재워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전통 주식으로 다시 되돌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언택트 디맨드가 하나의 기술 혁신이 좀 더 빨라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것이 과거 작년까지는 10%, 15%였는데 한국도 그렇고 페이스북이 조사한 바에 하면 전 세계 중소기업 한 5만 개 정도 조사하니까는 3분의 1 정도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인터넷으로 이제 쇼핑하는 온라인 이커머스가 25%, 30%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화된 거죠. 가속화된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현재까지 올라온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확장은 일단 정당한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때는 조금 주춤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코로나가 해결된다 해서 바로 밸류에이션이 부서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그런 공간대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기관 투자가 해서 어려운데 개인 투자가 입장이나 우리도 동학혁명합니다만은 네.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는 이걸 받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이 완전히 코로나가 백신이 완벽하게 돼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형성되지 않는 한은 아마 멀티플 익스펜션은 정당화되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단순함이 용감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사실 많이 한다고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 기관 투자자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개량적인 그 펀더멘탈과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갖다 보면 이게 주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네. 합리적으로 설득을 못하니까 손이 안 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앞뒤 안 재니까 시세는 시세다 이래가지고 가는 거고. 근데 그 개인이 작은 개인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네. 네. 오늘도 외신의 보도가 그렇게 나오네요. 미국 주가 상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거기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나 보네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일 수도 있지만 증권가에서 등장하는 전략들 중에 요즘 신조어로 오늘 저희도 잠깐 다루다 말았습니다만 바벨 전략 얘기를 합니다. 기왕 갈 거, 어떻게 바벨 전략을 또 정리해야 그 될까요? 바벨 전략이 나올 때가 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는 뭐냐면 바벨은 양쪽을 다 들고 있다가 그렇죠. 상황이 변하면 기민하게 대처하는 거거든요. 기민하게 대처할 정도로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벨 전략에 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기민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네. 번째는 잘못하면 꼭지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을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면서도 신중하면서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주식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스탁 마켓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시장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스탁 마켓이 아니고 마켓 오브 스탁스, 각각 개별 주식들의 합이니까 개별 주식으로 침투해서 분석을 하면은 또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 지수를 보지 마시고 각각의 개별군을 보셔야 되는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벨 전략이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한 세 번째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은 일단 바벨 전략에서 고점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실적 나오고 업그레이드 상향하는데 그게 한 두 번째까지면은 아마 또 차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세 번, 네 번째 목표 주가를 끝없이 올리는 이런 패턴으로 네 번째 들어가면은 일단 숨고르기 하고 바벨의 저 끝짝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보시면은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비철금속 쪽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금 가격이 고공행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불안하다는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약간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한 세 번 정도까지는 맥스다. 일단 그렇게 접근하면서 바벨 전략을 유연하게 대처하신다면은 아까 언택트 디맨드하고 약간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하고를 7대 3이냐 3대 7이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의 방향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코로나가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 네.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까지 백신이 좀 나아진다.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지만 한두 번 갖고 막 안 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할 때는 내년 말, 내후년까지 간다. 요 정도까지라면은 아마 지금 그 글로벌 대응주가 계속 갈 거예요.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한국에는 네이버 이런 주식이 있죠. 네. 언택트 수요가 금방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멀티플 높아 간다. 그냥 지금 현재 유지하면 돼요. 왜냐면 글로벌 리더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가 아이러니에도 코로나 블레싱이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들은 마케팅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불안한 중소기업한테 수요가 안 가고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면 대형 주식을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라면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 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악화된다? 지금 시츄에이션은 약간 그런 쪽으로 아닌데 네. 만약 다시 악화되면 바이오주 사야죠. 바이오주를 더 사야 되는 거고 언택트 디맨드를 더 사야 되는 거고 네. 바벨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한 3주 정도는 이제 개선되는 방향 아닙니까? 개선되는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개선이 조금 되면은 아까 말한 대형주의 낙수 효과, 대형주가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업체 주가들이 올라가겠고 조금 더 자신감 생기면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이 가고 이미 거기에 조금 매기가 붙었고요. 맨 마지막에는 소외주입니다. 완전히 돌았으면은 소외주라면 이제 유통주, 여행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언더퍼폼했다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니까 그렇게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되 아까 개별 주식적으로 한 3번, 4번째 목표 주가 올리면 일단 쉬자 이런 패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면 과열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자,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 불과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걸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백신도 대선 전에는 나올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하다못해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뭐 예고를 또 해주시고, 네, 친절한 대통령이죠. 하지만, 복병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론조사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네. 조 바이든 당선 시 시장 전반적인 영향, 만약에 if라면은, 가정을 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선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심플하게는 3가지죠. 네. 세금을 올릴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각광을 받을 것이고 북한 액수는 애매하지만 트럼프보다는 좀 덜 유연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금리를 포인트를 인상하면은 이 트럼프가 오면서 30% 넘던 게 21% 내려간 거거든요. 엄청 내린 거예요. 한 10%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EPS 많이 올라가는데 21%를 28%를 올리게 되면은 한 5% S&P 500의 EPS가 깎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장은 이론적으로 한 5% 빠지는 나쁜 효과인데 네. 좋은 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푸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케어 이런 거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트럼프보다 안정적이라는 기조가 대외적으로 편명이 되면은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어서 일단 약간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하고 이제 조 바이든하고 정치 자금 이제 캠페인 기금 받은 게 그렇죠? 기부금 받은 게 5월, 6월 달에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이 확실히 앞서다가 네. 7월 달은 거의 비슷했다거나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너무 빨리 자제 이제 컨트롤이 된다면은 네. 막판에 9월, 10월 어떻게 될지 다시는 모르는 상황이 또 별개일 수 있어서 뭐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네거티브하게 반영을 아직은 하지 않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전략도 쭉 해주셨는데, 요즘 지난번에는 그 종목 기업 네. 리스트가 쭉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좀 리스트들이 좀 그때 종목 말씀드린 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목표 사실은. 주가 친 것도 있고 네. 거의 뭐 5%, 10% 이내이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할 때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저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주식이나 네. 이런 주식 괜찮고 그 확실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IT 하드웨어 삼성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쪽이 먼저는 아니에요. 네. 당분간 그쪽은 반도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9월이고 10월이건 나중에 후행하든지 삼성 하이닉스 IT 하드 안 갖고 있어도 아웃퍼한다. 네이버 그냥 고다. 그다음에 철강 쪽도 괜찮다. 아까 바벨 끝자네. 네.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아직 이니시에이션을 아직 안 해서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거고요. 예. 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될 뻔했네요. 예, 괜찮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또 거치셔야 되는데. 자, 하여튼 전략을 좀 잡아봤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